자,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예, 포스코 홀딩스요. 예,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41만 8천 원에 20%입니다. 네, 20% 41만 8천 원입니다. 오늘 주가가 48만 8천 원, 오늘 2%의 상승 보였고요. 최근에 이 정배열에서 시세를 쭉 뻗어내는 모습 눈에 띄고 있죠. 시청자분께서 16% 수익 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궁금하신 점이 어떤 점이실까요? 앞으로 어디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아주 궁금하네요. 예, 앞으로 포스코홀딩스가 어떻게 될지 전망 부탁한다고 하십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자,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과거에 포스코 시절이었죠. 뭐 지주회사에서 이렇게 기업 분할 안 하고 그냥 포스코일 때 잠깐 동안 2007년도 정도로 기억합니다.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냉면 분할하기 전에요. 절대 주가가 잠깐 동안 한 며칠 동안 이 포스코가 비쌌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그때는 중국 관련해 갖고 뭐 중국이 막 경제 성장을 하고 이 철강이나 조선 이런 쪽이 중국 관련주로 엮이면서 그렇게 굉장히 강한 퍼포먼스가 나왔는데요. 자, 요즘은 보면 거의 뭐 그때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뭐 제2의 호황기를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철강 쪽뿐만 아니라 저 해외 리튬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지금 저는 조그만 리튬 주식들 뭐 무슨 리튬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 믿습니다. 뭐 그런 쪽에 테마에 편승해 갖고 포장하려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안 믿는데요. 이 포스코 같은 경우는 믿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포스코에서 저 발표를 하기를 비전을 내놓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2030년까지 이 2차 전지 소재 쪽들 이런 쪽의 매출을 62조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작년에 전체 매출 철강까지 전체 매출이 이 포스코에 잡히는 게 한 80조 좀 넘는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철강 같은 경우는 뭐 그대로 유지를 할 거고요. 2차 전지 소재 쪽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아까 앵커님 보면 저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듯이요. 자, 중국 쪽에서 뭐 광물, 그 갈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거 그런 거 수출 통제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더 훨씬 더 귀해지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뭐 양극재, 음극재 이런 차원이 아니라 중국에서 통제를 하는 가장 강한 거는 원자재죠. 그런 걸 만드는 원자재, 뭐 리튬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그런데 강점이 있는 이 포스코 홀딩스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지금 현재 이게 향후에 뭐 그런 2차 전지 소재 섹터, 소재 쪽들 이런 쪽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좀 매출이 늘어난다라면 지금 사실 PBR이라는 게 주가 나누기 주당 순 자산을 한 겁니다. 1이라는 거는 현재 있는 주가가 자산 가치하고 같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1보다 훨씬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당 순자산이 한 67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준에 와 있는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좀 강하게 올라오다 보면 PBR 1배 정도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좀 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뭐 이게 뭐 한 달 뒤에 그렇게 간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좀 차분하게 길게 끌고 간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자, 뭐 매도할 이유는 사실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일단 뭐 비중도 20% 정도시면 그렇게 아주 과하지 않은 뭐 그 정도 비중이신 것 같고요. 매수하신 것도 뭐 40만 원대 초반 같으면 좀 조정받는 국면에서 눌러주는 국면에서 잘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매도하실 그런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니까 조금 긴 관점에서 들고 가시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PBR 1배 정도, 그러니까 한 67만 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장기 투자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어떠신가요? 네, 비중을 조금 더 실어도 될까요? 예, 시청자님 지금 20% 정도시면 네. 어느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이게 30%라는 거는 또 혹시 모르잖아요. 이게 주가라는 게 또 뭐 움직이다가 또 좀 조정다운 조정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나중에 조정다운 조정이 나오면 그때 10%는 더 채우시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보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여유가 느껴지시죠? 포스코홀딩스 가지고 수익 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제2의 호황기를 맞이한 포스코홀딩스 리튬 사업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2030년까지 포스코홀딩스에서 2차 전지 소재 매출 62조 원까지 늘리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매출 80조 플러스 62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겠죠. PBR 1배 수준까지 목표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 매도할 이유가 없다면서 목표가 67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스타챔피온님, 동국산업을 갖고 계시고요. 7,230원에 10% 비중 있으십니다. 목표가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동국산업 오늘 주가는 6.4% 크게 상승하면서 7,150원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자, 이 종목은 냉형 간판이나 또 풍력 쪽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자, 일단 이 동국산업 같은 경우는 자체 사업보다는 좀 이 전체적으로 조금 자회사를 5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주회사 성격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동국산업이 가장 좀 잘 반응하는 측면들, 이런 것들은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 이런 쪽이 움직일 때 잘 반응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동국산업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쪽은 그런 거죠. 신재생 에너지란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이 전기차 2차 전지 섹터들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니까, 그리고 지금이 그때 맞는 때니까 뭐 좀 이렇게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신재생 섹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요. 뭐 AI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뭐 좀 좋은 신재생 쪽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그런 섹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동국산업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머리가 조금 갸웃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실적 부분들이 뭐 주식이라는 게, 기업이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기업입니다. 사람이야 뭐 돈을 좀 많이 벌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걸로 보람 있게 뭐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기업은, 특히 상장돼 있는 기업은 주주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됩니다. 자,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게 20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는 나왔습니다. 2022년에 작년에 확 줄어들었어요. 자, 뭐 매출액도 확 줄어드는 모습이었고,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40억밖에 못 벌었습니다, 작년에. 자, 근데 올해의 경우에는 1분기에 또 72억이 적자가 났어요. 작년 1분기에는 45억이 흑자가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국산업이 뭐 시가총액 자체는 3,800억 정도 수준이니까 그렇게 아주 큰 그런 종목은 아닌데요. 자, 이게 실적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따져 본다라면 그렇게 마음 놓고 들고 갈 수 있는 뭐 그런 쪽은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왜 주식시장 그렇잖아요. 좋은 종목들도 많습니다. 실적 되고 좀 계속해서 앞으로 실적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기업들이 있어요. 자, 이 뭐 풍력 쪽 관련해 갖고는 이 동국산업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국산업이 아니라 저라면 이 동국산업 정리해서 CS윈드로 갈아탑니다. 자, 그래서 돈을 버는 기업이라 해야 되는데 돈을 못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있고, 뭐 기술적으로는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7,23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가 전 고점 자리가
뭐 한 7,590원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강한 저항선이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뭐 거래량 해봤자 한 460만 주 정도? 그 정도가 거래됐으니까 지금 뭐 오늘도 190만 주 정도니까요. 거래량이 조금만 수반되면 이 전고점은 돌파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한 8,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셨다가 8,000원 정도에서는 정리하시고요. 요거를 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눈에 딱 띄는 CS 윈드 같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국산업 지주사 성격을 띠고 있는 풍력 관련주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이 업종 자체는 긍정적인 관점이 가능하지만 실적이 이 종목 부진하다는 점 부정적인데요. 종목 교체 의견 제시했습니다. 목표가는 8,000원 선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예. 예,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크리스탈에 3,600원에 30%요. 네, 크리스탈 신소재 보유 중이시죠? 예. 예, 3,600원에 30% 있으십니다. 네. 오늘 주가는 4% 넘게 오르면서 3,470원 선 기록했습니다. 손실 크진 않으시고요. 근데 약간 네. 좀 내려가고 있네요.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아니, 내가 사놓고 나서 자꾸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좀 네.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죠. 내가 보유한 종목인데 체크를 그때그때 잘 해야 됩니다. 크리스탈 예. 신소재 지금 시청자분께서 3% 정도 손실이신데요.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전문가님? 자, 요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한번 진단을 해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에 진단할 때 좀 매도 의견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상장된 중국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이 중국 기업들이 좀 해악이 좀 많았었어요. 처음에 2011년도였던가 그때 뭐 고섬이라는 종목이 처음에 상장돼 갖고 상장된 지 3개월 만에 분식회계에 걸려서 뭐 또 상장 폐지된 예도 있었고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런 경우들이. 뭐 그 중간에는 또 뭐 차이나 그레이트 뭐 이런 종목들도 전부 다 상장 폐지가 많이 된 그런 전례가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런 쪽이라서 이 지금 여기 재무제표 나오는 거 이거를 자체를 좀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거를 좀 이 자체를 저는 약간 좀 100%의 신뢰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 그래핀 쪽, 뭐, 요런 쪽하고 관련돼 있는데, 이게 뭐, 진짜 하는 일도 그렇고, 저 그래핀 쪽, 뭐, 요런 쪽에 대해서 미래는 아마, 이쪽으로 그래핀 쪽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자, 요 그래핀은 뭐, 강철보다 200배, 강도가 200배가 강하고, 그 다음에 구리보다 전도율도 굉장히 높은 그런 소재가 그래핀입니다. 이걸 탄소로 만드는 건데, 자, 뭐 그래핀 관련주로 이렇게 좀 엮여서 큰 시세를 한번 줬는데요. 자, 저는 이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예요. 자, 이 재무제표 나오는 거 이거 자체도 못 믿겠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 같으면요, 뭐 전화라도 해서 뭐 이렇게 좀 회사 사정을 저 주식 담당하시는 분 이리저리 뭐 좀 꼬셔서 알아볼 수도 있고, 정답답하면 회사에 찾아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3월 달부터 시작해서 800원에 있던 주가가 5,000원까지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거는 대시세가 나온 종목이에요, 이미. 대시세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 이후에는 좀 이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우리나라 기업들 그런 쪽으로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적 대비해서 지금 여기 나오는 게 맞다라고 제대로 된 거다라고 그렇게 감안을 하더라도요, 시가총액이 한 3,300억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근데 작년 기준 영업이익이 193억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 자체가 비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는 지난번하고 좀 같은 의견을 드리겠고요. 자, 뭐 내일 좀 장 시작하면 일단 그냥 뭐 매수하신 가격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뭐 3,600원인데 이 지수 자체가 코스닥이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내 것만 빠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이 코스닥에서 372개가 상승했고요. 1164개가 하락했습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도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3배 이상 많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이 오늘은 다 빠졌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크리스탈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는 내일 일단 정리하시고 자, 우리나라 쪽에서 좀 실적되는 쪽들 뭐 그런 쪽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냥 바로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중국 고성 사태 때 정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다 가서 탐방하고 그랬는데도 다 속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또 중국 기업들이 과거 전력이 있다 보니까 크리스탈 신소재에 대해서도 또 이미 대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좋은 평가가 나오지 못하네요. 예. 예. 내일장 비중 축소 어떠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크리스탈 신소재 재무제표를 100% 신뢰하기 어려운 중국 기업이자 그래핀 관련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대시세가 나왔고 매도 의견, 내일장에 곧바로 팔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진단해 드리니까요. 02-325-8200번 전화 주셔서 여러분의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종목 고민 남겨주세요. 매수 고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은 유튜브 채팅창에 와주신 분이시고요. 김라이님, LX 세미콘을 92,900원에 비중 5% 갖고 계시는데요. 어디까지 봐야 할지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LX 세미콘 오늘 종가가 0.3%가 상승하면서 11만 7,700원. 이분께서 26% 정도 수익이 나셨는데요. LX 세미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자, 이 LX 세미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 팹리스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삼성전자가 제가 가끔 드리는 얘기가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 300조를 넘는 돈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죠. 자, 이게 시스템 반도체 쪽입니다. 그러자면 가장 급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팹리스 생태계예요. 자,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이 팹리스 업체들을 같이 그 TSMC가 크면서 같이 이렇게 많이 키워서 이렇게 같이 공생하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파운드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한테서 일감을 받아서 그대로 설계해오는 대로 그대로 만들어주는 게 파운드리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팹리스 업체들이 파운드리의 고객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팹리스 생태계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저 대만은 물론이고 중국보다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약한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요. 정부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 파운드리 쪽 육성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계속 육성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정부 정책이나 삼성 정책에 부응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올해 실적 부분이 작년보다는 옹기로는 조금 안 좋을 것 같은 뭐 그런 모습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너무 좋았어요. 작년 1분기에 1,200억 영업이익이 2분기에 1,0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에 뭐 한 400억 가까이 391억이니까요. 뭐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뭐 1분기하고 비슷하거나 뭐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자, 하지만 3분기 실적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뭐 작년에 1분기에 실적이 가장 좋았고 쭉 떨어졌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반대의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1, 2분기에 가장 안 좋았다가 3분기부터 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실적이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쩌면 3분기가 되면 작년에 604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는데요.
3분기가 되면 전년 동기보다 이건 높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장세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LX 세미콘 같은 경우도 지금 정리할까 이 부분을 고민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들 그리고 특히 이 팹리스 쪽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좀 지금 이 강조를 해도 좀 지나치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반도체 후공정 쪽들 장비나 이런 쪽들이 테스트나 패키징 쪽 이런 쪽이 상당히 많이 움직였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팹리스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덜 움직였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팔 이유는 없다라고 잘라서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시청자님 낮은 가격에 매수 잘 하셨어요. 매수 잘 하셨고 이게 주식을 싸게 산 사람의 특권이다라고 가끔 말씀드리는데요. 그냥 조금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산 가격이 좀 많이 싼 그런 가격이다라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나중에는 더 올라갈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정이 좀 있더라도 그냥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하반기에 실적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요. 하반기에 실적이 회복이 되면 그때쯤 되면 내년에는 훨씬 더 좋아질 거야 라는 그런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그런 시기가 되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좀 높은 가격에 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주봉을 보게 되면 이쪽에서는 좀 거래가 된 부분들이 있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14만 원대, 14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래 위로 조금 좀 이렇게 매물대가 많은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좀 투자하신다라면 14만 원 정도까지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14만 원 정도까지 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달 초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포럼을 열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국내 파운드리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팹리스 기업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공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LX 세미콘 국내 최대 팹리스 기업인데요. 3분기 실적부터 성장세를 회복할 가능성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4만 원 선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하나마이크론요.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21,500원에 20%입니다. 예, 오늘 수익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예. 예, 오늘 14% 넘게 급등하면서 23,350원에 마감됐습니다. 네, 시청자분께서 오늘 수익으로 넘어가셨는데요. 하나마이크론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금요일날 내가 월룩이에 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감에 엄청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주식이. 네네네. 네, 그래서 우리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시려고 물어보는 어떤 주식이 되어버리는가. 네. 예, 그렇게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 하나마이크론이 오늘은 또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불안하신 것 같은데 전략 세워드릴까요? 자, 이 하나마이크론은 어제 제가 야인시대 종목 상담을 치료했는데요. 이 시청자님께서 그때 전화 상담이었는데 서울 반도체를 반도체인 줄 알고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그 전화기를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건 반도체가 아니라 LED고 그 대신에 반도체 쪽 매수하시려면 내일 하나마이크론을 매수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종목인데요. 자, 지금 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지금 최근에 부침이 좀 있었어요. 부침이 좀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게 기업이 안 좋거나 그래서 부침이 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어제 이거 좀 말씀드렸던 이유는 한미 반도체 이런 쪽은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 이 하나마이크론이 상대적으로 좀 덜 움직였기 때문에 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던 부분이 있고요. 자, 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좀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보유를 하셔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이게 조립하고 테스트 같은 것들, 이런 제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자, 근데 테스트나 패키징 같은 것들, 요런 쪽은 주로 시스템 반도체 쪽, 요런 쪽에서 일감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가 목숨 걸고 하려고 하는 게 시스템 반도체잖아요. 사실 메모리 반도체보다 이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가 시장이 2배 이상 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더 이상 커나갈 자리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없죠. 과거에 치킨 게임을 하면서 경쟁업체들을 다 도산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상강체계로 딱 구축이 돼 있습니다. 이제 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죽이겠습니까? 아니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죽이겠습니까? 그런 쪽으로는 안 되고요.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커나갈 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시스템 반도체 쪽 관련해 갖고 이 패키징 그리고 검사 쪽들 요런 쪽이 향후에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리고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하나마이크론의 경우는 자, 대부분의 지금 뭐 후공정 쪽들이 작년 실적보다 올해 상반기 실적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올해 온기 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게 전망치가 나옵니다. 물론 이 하나마이크론도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작년 1분기보다는 좀 못했습니다. 2분기까지도 좀 못할 거예요. 하지만 3분기 이후로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게 연간 실적 기준으로 따지고 보면 전망치들 나오는 게 다른 종목들은 작년보다 연간 낮게 나옵니다. 근데 이 하나마이크론의 경우는 작년보다 더 증가되는 걸로 그렇게 전망치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여기서 뭐 꺾여서 그렇게 좀 팔아야 되는 그런 구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또 지금 시가총액이 1조 1000억 정도 수준인데요. 올해 예상되는 게 뭐 한 1100억 정도 수준이니까 영업이익보다 한 10배 정도 높은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주가 수준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조금 부침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전에 찍었던 자리 여기 22,850원 정도였었네요. 오늘 그 가격을 돌파를 하고 이미 신고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좀 추가로도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뭐 강하게 좀 이렇게 슈팅이 나온다라면 뭐 일단 뭐 한 3만 원 정도까지도 이게 기업 가치 다른 종목들이 거래되는 그 밸류에이션을 비교해서도 한 3만 원 정도까지도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요. 자, 일단 뭐 조금 그러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올해 하반기 정도, 그러니까 올해 연말 정도까지만 기다리신다라면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전략 어떠신가요, 시청자님? 예, 우리 전문가님 어제 저녁에 제가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좀 많이 해놨는데 오늘 이렇게 올라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훈훈한 마무리였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기업이고요. 이 하나마이크론 업황 전망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 역시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목표가 22,820원에서 2차 올 연말까지 3만 원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에서 아리랑 님이신데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2만 원에 6% 보유 중이십니다.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오늘 4.58%가 상승한 2만 100원 선에 마감됐습니다. 3거래일 만에 반등이고요. 자, 지금 딱 매수가 부근이신데 전략 어떻게 세워드릴까요? 자, 일단 이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 자, 이게 강하게 올라온 부분이 내일 저녁이 아마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뭐 인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실적이 상당히 잘 찍혀 나오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 미리 조금 어느 정도 반영을 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슈팅이 좀 나왔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뭐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2차 전지 쪽도 지금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 그리고 신고가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밑에서 이렇게 조금 좀 그냥 머물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자,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좀 밑에서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그런 종목인 거죠. 자, 이게 2차 전지 전고체 관련주,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인데요.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 자체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2차 전지 쪽을 매매를 하시려면 차라리 아까 좀 상담을 해드렸던 그 포스코홀딩스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은 괜찮다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좀 그렇지가 않고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부침이 좀 너무 심한 상황이고, 여기서 보게 되면 올해 뭐 초에서 보게 되게 되면 한 5배 이상 이렇게 급등을 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1조 3천억이라는 이 시가총액이 결코 작지는 않은 그런 시가총액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한두 번 정도는 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미국은 저녁에 발표를 하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저녁이겠죠. 수요일 저녁에 테슬라 실적이 나오니까 거기서 좀 잘 나오면 이 수요일 날 우리나라 장 시작할 때 그때까지도 좀 움직일 수는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반등하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내일 모레 아침 시가 뭐 그때 부분이 좀 고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가격은 정해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일 또 하루가 더 있기 때문에 또 내일 뭐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내일 좀 올라가면 뭐 좀 한 22,000원대 정도, 그 정도 근처까지 좀 올라온다라면 모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요. 또 내일 하루 정도 이렇게 좀 위에서 뭐 살짝 플러스 나거나 이 정도 선에서 조금 좀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이 나오면 모레 아침에 좀 많이 올라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도 가격은 조금 정해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내일 모레 아침에 시가에 일단 정리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인데요. 트레이딩 관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 테슬라의 실적 발표 영향권까지 매매해보자라면서 목표 주가 22,000원 제시했습니다. 목요일장 아침장에 매도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채팅창에 가을향기님께서 HLB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는 34,580원, 비중 15% 갖고 계십니다. 어제 갑자기 급등하다가 급락, 오늘 또 내려가네요. 대응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HLB 오늘 주가 3만 원 선에서 마감됐는데요.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자, 이렇게 급등이 나오게 된 이유가 그 간암 치료제죠. 리보세라닙이 FDA에 본심사를 들어갔다라는 그런 뉴스 때문에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이거는 결과가 한 내년 5월 달 정도 돼야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부분이 뭐 어떻게 나온다라고 얘기할 이유도 없고 또 얘기해도 맞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적인 그런 모멘텀들, 요런 부분들 때문에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좀 이 제약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는 아직도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이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있는 주가 되는데요. 그때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그때는 금리를 올릴 거예요. 지금 패드워치에 들어가 보면 금리 인상 확률이 뭐 95%도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니까 인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이후의 분위기가 뭐 지금으로서는 뭐 동결할 거다 이런 분위기가 강한데요. 또 지금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저도 뭐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지만요. 좀 확인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연준에서 금리 동결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완화하는 정책들,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이 제약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HLB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뭐 FDA 승인이 내년 5월인데 자, 이게 그보다 훨씬 먼저 나오면 모르겠지만요. 그럴 리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박스권으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박스권 하단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저점 찍고 고점에서 좀 이렇게 밀렸는데 거래량이 터진 게 이게 좀 아파요. 여기서 거래량이 좀 터져서 이 매물을 좀 소화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좀 오랫동안
횡보했던 자리가 있죠. 그 자리가 뭐 한 3만 7천 원 정도?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조금 넘더라도 3만 7천 원대라는 그런 저항선들이 존재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아마 3만 5천 원 이상이 되게 되면 조금 저항을 받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잊어버리시고 내년 5월까지 나는 갖고 가보겠다라면 일단 그거는 괜찮아요. 뭐 본심사 들어갔으니까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하지만 매일 주식을 쳐다보면서 야 이거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신다라면 오히려 안 좋은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3만 5천 원 이상 정도에서는 조금 한번 단기적인 관점이라면 정리를 하시고요. 장기적인 관점, 내년 5월까지 본다라는 관점이면 좀 보유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게 FDA의 승인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는 그건 상당히 무리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일단 뭐 내년 5월까지 기다리실 수 있다라면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HLB 리보세라닙의 FDA 본심사 돌입 이슈로 인해서 한 차례 급등했다가 다시 그날 곧바로 하락을 했습니다. 5월에 내년에 최종 결정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주 시장 견인력 약한 상태, 박스권 하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HLB 일단은 횡보 의견 내주고 있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3만 5천 원이고요. 내년 5월까지 FDA 이 승인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보유하시겠다면 보유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의 종목 진단을 해드렸고요. 내일장의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내일장 공략 포인트는 뭘까요? 자, 지금 뭐 오늘 희비가 상당히 많이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이거는 뭐 원인은 간단합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이렇게 희비가 갈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매도를 하고 또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 8,500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명인들을 복귀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미결작정일 늘리면서 매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오히려 반대쪽으로 수급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승자는 또 지난주 금요일 날 콜 매도를 대규모로 매도를 친 외국인들이 또 시장의 승자가 된 것 같고요.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외국인들 수급이 장 초반에 1,200억 정도 매도했다가 뭐 한 500억 정도 매수로 바뀌었죠. 장중에 수급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오늘 쇼커버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하고 연결되면서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일단 뭐 코스피 시장의 경우도 지금 여기서 그렇게 크게 좀 떨어질 만한 그런 부분들은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보시면 여기 좀 하락을 한 번 더 하락을 하더라도 22평선이 좀 받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2,577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2,580포인트 근처 정도 그쯤이 될 것 같아요. 뭐 한 번 더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에서는 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뭐 실적 발표 관련해 갖고 아까 그 레이크 머티리얼 지금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뭐 그 부분들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실적 호전주들 중에 이슈가 있는 종목을 좀 저점에서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인데, 요거는 아까 저 FST 말씀드리면서 같이 덤으로 좀 말씀드렸던 SNS텍 같은 종목들, 뭐 그런 것들 실적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좀 저점에서 공략하는 전략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을 보는 포인트 4가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시장, 추가 하락하더라도 코스피의 하락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주, 테슬라 실적 발표 앞둔 실적 기대감 선 반영 가능성, 그리고 실적 호전주 가운데 이슈가 있는 종목 저점 매수 관점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한 진짜 쉬운 진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주식 투자 참고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내일도 진짜 쉬운 진단 이어집니다. 오후 4시에 뵐게요. 고맙습니다.